자, 봅시다. 급수. 자, 원래는 무한급수라고 부르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용어가 바뀌었어요. 급수로 줄여서. 자, 급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있잖아. 처음에 수열을 배울 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렇게 수의 나열들을 수열이라고 하면서 자, 규칙성을 찾아서 여기 n번째 일반항을 찾았었다. 그쵸? 맞지? 자, 이거 일반항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했었냐면 네가 일반적으로 어떤 식을 가지는지 알았으니까 그 수열의 합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A1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수열의 합 SN이라고 표현을 했었다. 그치? 그럼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먼저 수열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수원에서 다루던 수열은 유한 수열이었고 항의 개수가 한정이 있는. 자, 이제 미적분을 다루면서 수열의 극한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쭉 가다 보면 n번째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n 플러스 한 번째 항도 보고 그 다음 항도 보고 n을 한없이 키워나가면서 무한히 커져나갈 때 여기 있는 수의 상태가 수열의 항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다. 그치? 그러면 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자, 우리 수열의 극한을 구하려면 여기 n번째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그 일반항을 n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 거?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였다. 그치? 이게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수열의 극한을 다루어 봤으니까 이제 이 무한한 수열의 합들에 대한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지 않을까? 그럼 n번째 항까지 합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한 번째, n 플러스 두 번째에서 이렇게 너를 무한히 더했을 때 자,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 합에 대한 상태 조사를 하겠다는 게 뭐냐면 급수예요. 그래서 급수는 쉽게 얘기해서 무한수열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급수 옆에다가 무한수열의 합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자, 그럼 이 무한수열의 합은 도대체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비슷해요. 앞에서 하던 거예요. 자, 수열의 극한을 찾기 위해서 n번째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극한을 보내면서 수열의 극한을 조사했다. 그쵸? 그럼 얘도 일단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SN이라고 하는데 이 SN을 자, 이제부터는 미적분에서는 무슨 합이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무한히 많은 지금 수열의 합 중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은 1부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부분합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 부분합이 결국에는 이 무한수열의 합의 급수의 일부분이 된다는 생각인 거고 그럼 이 SN을 찾고 나면 이 SN을 찾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n 값이 무한히 커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무한번째 항까지 다 더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SN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극한을 취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의 극한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급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나요? 어렵지 않다, 그치? 그러니까 수원에서 하던 수열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그게 무슨 개념이 된다? 급수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사 방법 적어보겠습니다. 자, SN 찾고 자, 부분합 찾고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내면서 SN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낸다. 상태를 조사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1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막 불안해서 야,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다, 그치? 그래서 수원 복습해야 됩니다. 자, 수원 복습을 우리가 수원 공부하듯이 다 꼼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이 가능한 수열의 합들을 모조리 짧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수원에서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었던 거, 자, 전부 다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요. 1부터 n까지 여기 등차 수열 들어가면 등차 수열의 합 계산할 수 있었다. 그쵸?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대칭성을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양 끝의 합이 항상 어떤 값을 가질 거라서 똑같은 값을 가지겠다. 그쵸? 그래서 이 똑같은 값이 자, 몇 덩어리가 생기냐는 문제였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합의 전체 개수가 n개고 얘가 합이 일정한 값들을 만들어낼 거니까 그 n개를 두 개씩 묶어서 일정한 값을 만드니 자, 몇 묶음 생기는지는 한 개수를 이로 묶어서 몇 묶음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초항 더하기 끝항의 개수만큼 생기니까 a1 더하기 an이라고 적어주는 거였다. 그치? 자, 그래서 얘를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성 이용한다는 내용이랑 대칭성 이용한다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항의 구조, 식의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n의 의미는 항 개수고요. 두 개씩 묶어내는 항을.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항과 얘는 마지막 항, 끝항이 되는 거니까 자, 초항과 끝항이 합이 일정하게 만들어진다는 성질,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되는 공식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또 들어갔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수열이 뭐가 있었냐면 등비 수열이 있죠. 자, 등비 수열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거 했죠. 물어봐야지. 자, 이 수열의 합은 현재 어떻게 계산되지? 등비 수열의 합. AN이 초항이 A고 등비가 아닌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아오. 자, 수화야 어떻게 되지? R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라이 안돼. 큰일 난다. 당연히 해야 돼요. 앞에서도 나왔었잖아. 그치? 수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에 공비의 한 개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알파벳 읽듯이 하시면 안 된다 그랬고, 이건 공비가 보통 1보다 어떤 상태일 때? 큰 상태일 때 쓰는 공식이었고,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R의 1,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1 마이너스 R에 1 마이너스 R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였다. 그쵸? 자,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극한만 취하면 급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이제 등차랑 등비 말고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수열력 계산할 수 있는 거. 자연수 들어가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의? 2분의 n 플러스 1이었고,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에 다 됐죠. 제곱수까지. 제곱수는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됐었고, 두 개 더한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은요 2분의 n 플러스 1에 다시 전체 몇 승이 되는 거? 제곱이 되는 거. 그치?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자, 1차식을 다 더하면 2차 꼴의 n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곱의 숫자 2차례 자 모조리 더하면 3차 꼴의 n에 대한 식이 나오고, 세제곱을 더하면 몇 차 꼴? 4차 꼴. 더하는 게 적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를 더하면 몇 차가? 2차가. 2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3차가. 3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4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최고차항 계수로 딱딱 맞지 않아? K 적분함 앞에 몇 분의 몇 생겨야 되는데 2분의 1. K 제곱 적분하면 몇 분의 몇 생겨야 되는데 3분의 1. 오. K 세제곱 적분하면 몇 분의 몇 생겨야 되는데 4분의 1. 다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4제곱은 이제 계산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얘는 그럼 몇 분의? 5분의 n차식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할 거야. 그치? 그럼 이것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자, 뉴턴이 여기에서 뭔가 미적분에서 우리가 배우는 좀 이따 구분부적법 얘기를 좀 해나갈 겁니다. 적분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챙겨야 되는 게 소가형 수열 들어본 적 있나? 자, 요만은 못 들어봤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분분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부분분수 짧게 얘기하면 AB분의 1이면
얘 b가 큰 값이고 a가 작은 분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b-a분의 1에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치? 통분된 분수를 다시 통분되기 전에 두 분수로 쪼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자 kk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이거 일일이 하나씩 적으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거 분분수로 쪼갰습니다. 자, 둘 중에 그럼 큰 거는 k 플러스 1, 작은 거는 k였기 때문에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자, 이 분수 표현이 자,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어차피 1분의 1 남을 거고 그치? 자,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하면 얘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되면서 자, 얘를 k에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자, 이 놈들끼리 소거가 됐었지. 그래서 얘를 무슨 형수열? 소거형 수열이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보여준 거고 좀 이따 일반화할 건데 자, 이거 일일이 하나씩 나열 안 해요 이제. 자, 예전에는 그렇게 나열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시그마는 더해고 빼는 값들에 대해서 분배될 수 있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이며 얘는 사실 자 k에 1부터 넣으면서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쭈쭈쭈쭈 해서 마지막에 n 들어가면 n분의 1까지의 합으로 표현된 주연의 합이야. 맞니? 자 빼기 그럼 뒤에 거 분배하면 몇 분의 몇부터 더해질까요? 당연히 2분의 1부터 더해지겠죠. 자 2 넣으면 3분의 1 될 거고 짜자작 더하면서 마지막에 n 들어가면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나요? 여기서 겹치는 거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부터 빠지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다 보면 자, 한 개수는 어차피 n개에게 똑같거든? 그럼 얘가 앞에서 첫 번째 항이 남으면 뒤에서 마지막 항 하나가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소거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합 계산이 결국에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을 나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 자, 이거를 식마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구조를 이제 공부해야 돼서 쌤이 소거형 수열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게 소거형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거든.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내가 K번째 항 AK라고 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K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얘는 이전 항에서 다음 항을 빼고 있는 구조의 수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열하면 겹치는 것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소거형 수열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자 뭐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는 자 여기에 이거 안돼. 자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의 모양이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빼서도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럼 얘는 몇 칸 간격 차이냐면 한 칸 간격 차이야. 근데 몇 칸짜리도 있을까 그러면 2칸짜리도 있을 수 있겠다. 그쵸? 자 2칸 띄게 되면 땅땅 가고 세 번째부터 없어지니까 두 개 남는 것도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반화돼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분분수가 있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소거형 수열 정리 한번 짧게 연습만 좀 하고 갈게요. 자, 소거형 수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K는 1부터 n까지예요. AK에서 AK 플러스 이런 거 빼는 거 어때요? 자, 촌스럽게 하나씩 다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시그마 분배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 시그마 분배하는 앞에 거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되고 뒤에 거는 K에 1 들어가면 두 번째 항부터예요. AN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 합이 되고 자, 남는 거 불러봅시다. 차 없어지면 자, 앞에서 누구 남고? A1 뒤에서 뭐 남죠? AN 플러스 1 그치, 이게 부분합 계산이 되는 거야. 이게 SN이야. 이 소구형 수열의 1만 항이래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만 취하면? 극한만 취하면 급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두 칸 낀 것도 가볼까요? 자, 자리 좀 바꿔볼게요.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이런 구조면 자, 시그마 분배되면 오히려 얘는 A3부터 AN 플러스 2까지 더해지게 되는 거고 이해했니? 자, 빼기에 다시 1부터 들어가면 A1부터 AN까지 빠지게 되는 거겠죠. 봐봐, 안 없어진다, 그죠? 오히려 얘는 뒤에서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까지는 남겠죠. 몇 번째 항부터 지워지냐면 단연 세 번째 항부터 지워질 겁니다.
두 칸 차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야? 괜찮아? 보자.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건데 어떡하겠어. 그치. 수아도 다리가 길어서 여기까지 되일 텐데. 네? 이건 아니야? 나 다리가 기니까 여기저기 걸리잖아. 왜 웃는 거지? 내가 다리가 길다는 사실 인정 못하는 건가? 기다려. 내가 너네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봐 다리를 접고 다니는 거거든. 다리 피면 깜짝 놀라. 큰일 나. 자, 미안하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A3부터 A4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AN번째까지 지워지고 나면 얘는 AN 플러스 2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앞에 AN 플러스 1도 남겠죠. 그래서 남은 항의 계산이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남는다는 걸 홀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계산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계산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분수랑 그 다음에 자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무슨 할까 보통 유리화하는 거겠다, 그치? 유리화해서 이런 꼴의 주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부분분수 아니면 유리화해야 되는 식의 꼴들이 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시그마 안에서 계산할 수 있는 식 자체가 없어. 그럼 쌤이 나중에 수열할 때도 똑같이 얘기할 거거든. 그럼 이러한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들이 아니면 나한테 수열의 합을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할 방법이 없다며. 일일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 무조건 풀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열의 합 계산할 때 수열 공부할 때 시그마 등장하거나 이럴 때 내가 시그마에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은 뭔지 계산 못하는 식은 뭔지 먼저 판단이 돼야 이걸 나열을 해서 계산을 할지 아니면 식을 변형해서 정리를 할지 먼저 그게 기초적으로 1단계 스텝 1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수원 복습을 마무리를 하고 미적분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사실 그대로 찍어서 자, 기초 해설 머릿속에 잘 집어 넣어 놓으시고 너네 앞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했잖아. 그치? 등차 수열의 극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너무 쉽거든? 공차가 양수는 무한히 발산하고 공차가 음수는 음의만으로 발산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근데 등비 수열은 공부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달라졌으니까 좀 되게 준비했다. 그치? 왜 등비 수열만 따로 했을까? 등비 급수하기 때문이겠죠? 급수할 때. 그러니까 수열의 합 공식을 모르는데 등비 수열 다룰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치? 자, 그럼 차근차근 쌤이랑 간단하게 흡수 계산하는 거 예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나한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가지고 자 n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우항들을 무한히 더한 이 급수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연수의 합이다, 그죠? 자, 무슨 합부터 찾는다는 생각이냐면 부분합부터. 자, 부분합 계산하면 여기 SN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맞죠? 자, 여기 그냥 뭐 취하면 된다는 생각이냐면 N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히 많은 함들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당연히 뭐 할까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치. 2차 꼴이니까. 됐어요? 끝.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것도 봅시다. 자,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그 다음에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 가니까 무한히.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각 항들은 무슨 수열인 게 눈에 보입니까? 등비 수열인 게 눈에 보인다. 그쵸? 자, 그럼 얘가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에서 합 구할 때 공비부터 알아야 되네. 자, 현재 공비는 당연 4분의 1입니다. 자, 초항은 지금 당연히 2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항계 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한히 더하니까. 근데 우리 어차피 부분하고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걸까? n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 어쨌든 n번째 항까지 합이 더해질 건데 그 n번째 항의 모양은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쵸? 초항이 2인 상태고 공비가 4분의 1인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어쨌든 n번째 부분합을 계산한 게 SN이 되는데 SN은요 그러면 공비가 1보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R-1이 아니라 1-R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1-0b, 1-4분의 1분의 초항 얼마에 2에 다시 1-4분의 1의 n승 이렇게 좀 부분합이 계산이 됩니다. 자, 얘를 극한에 보내면 된다 이 생각이에요. 자, 그럼 n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4분의 1의 n승은 어디로 수렴할 거라죠? 0으로 수렴하겠다. 그치? 그럼 내가 계산할 이 급수의 값은 1-4분의 1분의 자, 그대로 2 곱하기 1 빼기 0 무시 안 되고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번분수니까 위아래로 4 곱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4 곱하면 분모에는 4 빼기 1에서 3 남고 분자에 8되니까 이렇게 3분의 8로 있는 수렴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숫자예요. b분의 1을 더하고 8분의 1을 더하고 3분의 1을 더하고 32분의 1을 더하고 어쨌든 간에 0이 아닌 숫자를 계속 더해. 0이 아닌 숫자를 더하잖아. 무한히 많이 더하잖아. 그럼 수는 계속 커져야 되지 않아? 계속 커져야 되잖아. 0이 아닌 값을 더하는 거니까. 빼는 것도 아니고, 그치? 계속 0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0보다 조금 어떤 값들을? 큰 값들을 계속 더해.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그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 천천히 증가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수렴하지? 그쵸. 그러니까 대충 감각적으로 뭘 하려고 이제 하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쌤이 급수의 조사 방법이 부분합을 찾고 극한에 직접 보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림으로 비슷한 상을 한번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렴할 수 있지라는 생각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 그럼 여기에다가 쌤이 절반을 색칠할 거예요. 요 면적은 몇 분의 몇이죠? 그렇죠. 2분의 1이죠. 거기에 남은 것의 절반을 또 색칠할 거야. 그럼 이 남은 것의 절반은 몇 분의 몇이 될까? 단원 4분의 1이겠다. 그치? 그럼 이 남은 것의 절반을 또 색칠할 거예요. 그럼 더하기 몇 분의 몇이 될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또 반을 색칠하면 더하기 16분의 1이 되죠. 그럼 지금 내가 더하는 면적이 공비가 몇 분의 몇인?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반씩 쪼개면서 색칠을 할 거야. 반씩 쪼개면서 색칠하는데 이게 계속 이 면적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없어. 절대 얼마를 넘어서지 못하지? 1을 넘어서지 못하지.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커지기는 하는데 얼마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까? 1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면서 더해지고 있는 수치이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0보다 조금 큰 값들을 무한히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계속 어떤 수치 이상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적분은 이렇게 수에 대한 관찰들이 세세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수완에 대한 내용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에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K 플러스 1분의 1 지금 요거 계산할 거예요. 엥? 이거 기호가 이상한데요? 보통 1부터 n번째까지 합이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갔지? 무한대가 들어갔으니까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아는 무슨 표현이 되는 거냐면 급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급수 표현 모조리 정리해 줄 테니까 자, 같은 의미의 식들이 이제 다 익숙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급수할 때 이 밑에는 무한대로 보낼 때 SM 이게 지금 부분합을 극한으로 보낸 거니까 얘가 수열 AN에 대한 급수 표현이었다. 그치? 1번이나 이게 이 SN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지 않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맞죠? 같은 말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인 거니까 그럼 얘랑 서로 어떤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 이렇게 적어도 다 어떤 표현인 거지?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식조작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세 개 같다는 의미도 전부 다 거기에 급수 쪽 내용에다가 잘 정리를 해놓읍시다. AN에 대한 급수, 수열 AN에 대한 급수, 일반항을 AN으로 가지는 수열에 대한 급수. 자, 대강 적혔으면 그럼 이러한 거 계산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K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급수인 건 알겠고,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어차피 부분합 찾아야 되거든, 그렇지? 부분합은 어쨌든 이러한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쌤 이런 표현을 씁니다. K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시그마는 리미트 시그마로 쪼갤 수 있다. 리미트랑 시그마로. 간단 일이다, 그렇죠? 그럼 일반항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K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 우리 봤던 거 방금 무슨 분수? 그치, 부분분수였습니다. 자, 분분수고 그럼 이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자, 큰 거 빼기 작은 거 1이기 때문에 1 생략될 거고요. 그럼 남은 게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이렇게 남을 거거든. 자, 그래서 부분은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분배되면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암산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1분의 1부터 자, 마지막 n분의 1까지의 합이고 원래 더하는 걸 셈하는데 이렇게 적는 거야. 마이너스 얘는 몇 분의 몇부터 더해지냐면 2분의 1부터 n 플러스 1분의 1까지의 합이 되겠죠. 컷? 자, 여기서 뭐 남고요? 1 다음은 다 지워주고 뒤에서 뭐 남고 n 플러스 대신에 빠진 거는 남는다. 그치? 이게 부분합까지의 계산이야. 더 정리할 필요 없이 극한만 보내면 돼요. 정리하지 마세요. 그럼 얘 어차피 어디로 갈까? 0. 그럼 그 급수의 값은 얼마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되었나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하나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공차가 3이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루트에 아니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분의 플러스 1분의 1 자, 요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딱 이상하게 생겼네. 뭔 소리고. 자, 정리합니다. 급수 계산이라고 그러죠. 일단 얘는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서 부분합을 계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자, 지금 원래 변수 시그마에서 n이었는데 쌤이 n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 끝항에 n을 집어넣을 거라서 k라는 변수를 바꿨어요. 그럼 얘는 an이 아니라 이제 a 그렇죠. k 플러스 1로 표현되면 되는 거겠다. 그치? 자, 근데 공차가 3이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 AN이니까 n에 대한 당연히 1차식이지 않을까? 공차 3이니까 몇 n 생길 거고 3n 생길 거고 n에 1 집어넣었을 때 초항이 1 나와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3이 되려면 뒤에 3,000원 빼기 얼마가 들어가는 거? 2가 들어가는 거. 자, 일반은 찾아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리미트 이제 마지막에 붙이는 걸로 하고 부분함 선생님 적어볼게요. 그럼요, 여기 루트 안에 뭐가 생기냐면 AK 플러스 1이니까 여기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3K 플러스 자 3 더 빼기 2에서 플러스 1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에 3K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이 일반항 우리 부분합 계산할 수 있는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맞아 아니야? 아니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K랑 K제곱이랑 K3승도 아니야. 그쵸?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화 해야 되는? 유리화해야 되는 식의 구조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식단은 들어간다. 이런 판단들
자, 지금은 쉬운 식이니까 익숙해서 눈에 보이지만 나중에 복잡한 식에서도 이런 것들 이제 해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큰 거고 요게 작은 거니까 8의 걸 곱하면 분모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까지면 당연히 얼마나 할까? 3. 그럼 분자에 남는 건 루트에 3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3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이제 남북 기억자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잘 봅시다. 이게 사실은 ak 플러스 1이에요. 맞죠? 루트에. 이게 뭐죠? 루트에 ak죠. 다음 항에서 이전항을 뭐하고 있는 구조지? 빼고 있는 거야. 어쨌든 둘 다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뭐 될까? 소가 되겠지. 소가 형수의 구조를 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어차피 3분의 1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빠져나올 거니까 자, 이거 시그마 분배되면서 이게 졸려. 시그마 분배될 때 계산한 거 적어볼게요. 3분의 1에 앞에 거 시그마 분배하면 자, 어차피 이거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일반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루트의 a2부터 자, n 들어가면 루트의 n 플러스 1까지의 합이 생기고 맞지? 빼기 여기 이제 1부터 들어가면 루트의 a1부터 루트의 an까지의 합들이 자, 촤락 빠지겠네. 컷 냠냠 짱짱짱짱 없어지면서 여기 a 1 남겠죠. 앞에선 a n 플러스 1의 루트값 남겠죠. 나머지는 가져가실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남는 항의 모양이 결국 3분의 1 루트의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1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됐나요? 여기 극한 취하는 거죠. 밑에는 어디로 보내면 된다? 무한대로. a1은 함수니까 어차피 수렴하겠다. 그치? 그럼 루트의 a n 플러스 1은 아까 여기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에다 n 집어넣은 거니까 내가 루트의 3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이라서 이렇게 될 거거든.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지? 발산할 수밖에 없지. 그럼 이 급수는 수렴하는 상태가 맞다 아니야? 아니다. 그래서 얘는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사해야 되는데 값을 물어야겠지? 자, 조사를 시험하면 자, 이 급수의 합은 뭐 한다라고 적어줘야 될까? 발산한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됐지? 그래서 지금 쌤 미적분에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들 중에 등차, 등비, 소거형수열에서 부분분수, 루트 나오는 거 하나씩 다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지문 보시면서 나중에 하나씩 계산해 나가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거기 54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거기 분수식의 급수 계산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무슨 분수일까? 이게 부분분수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맨 밑에 6번 보면 6번 볼까요? 6번 꼭 펴치세요. 당장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부분분수 아니고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부분분수예요. 알겠죠? 근데 5번은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 우리가 자주 못 보던 거다 그치? 3개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서 잘 연구해 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55쪽에 보면 뭐 발산하는 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 보니까 무슨 화 해야 되는 거? 유리화하면 소거형수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볼까? 일반항은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어야 소거형수열이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첫 번째 식이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루트는 a n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여기 있는 루트가 뭐라고 보이는 게 좋을까? an이라고 보이는 게 좋겠죠? 그럼 이거 유리화한 식 만들면 자, 800을 곱하면 이거 제곱 빼면 어차피 분모에 1일 거고, 그치? 그럼 걔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될 건데? n이 될 건데 자, 그럼 얘는 a n 플러스 1에서 뭘 빼는 구조가 되냐면 a n 빼는 구조가 되니까 무슨 형수열이다? 소거형수열이다. 이런 구조를 이제 익히고 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 그냥 별표를 쳐놓으시고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이 급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조금 있다가 차근차근 두 번째 시간에 증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킵해놓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56번, 56쪽, 57쪽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갈 거거든. 자, 56쪽에 지금 그래도 하나씩 조금 이제 짚어주면서 나오겠습니다. 답이 계산하기 힘들 거라서 이렇게 문제 1번을 봅니다. 1번에 1번이에요. 그냥 칠판 보면 됩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자, 이거 급수합 계산하라고 합니다. 기분이 이상해. 내가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분모가 더해지고 있네. 기분이 별로다, 그쵸? 어쨌든 급수를 계산하려면 부분합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다, 그치? 그럼 얘의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자, 이 1이 사실 1이 하나 더해진 것분의 1이라서 얘가 A1이 되는 거고, 자, 분모의 1이랑 2 자연수 2개 더해서 A2 만들어진 거고, 자연수 3개 더한 것분의 1 해서 A3 만들어졌으니까 n번째 분자는 당연히 1이고, 분모는 1부터 어디까지 해야 합이? n까지 해야 합이 들어간 게 그치 AN이 되겠죠. 우리는 부분합 계산하려면 얘를 또 덧셈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지금 내가 계산해야 되는 시그마 값이 K는 1부터 n까지의 AK 이로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A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자연수항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분의 n, 그치, n 플러스 이렇게. 그거 분의 1이니까 2 곱한다 치면 이 AK의 일반항이 K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작성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이렇게 밑줄 친 수열 AN에 대한 부분합 SN이 될 겁니다. 이걸 찾고 나서 이제 뭘 취하면 되는 거죠?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분합 바꾸는 거는 뭐야, 아까 여기 했었네. 여기 있네. 이거 몇 배일까? 2배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부분합 계산하면 요 덩어리에 몇 배가 나올 거나? 2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극한 취하면 극한값도 몇 배가 될까요? 2배 될 수밖에 없으니까 2로 수렴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계산이니까 한 번 더 안 할게요. 아시겠죠? 자, 구조만 보여드리는 거고, 자, 밑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자,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자, 6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자, 쭈루루룩 해서 이것도 다 더하고 있대요. 마찬가지로 항 찾아야 됩니다. 일반항. 자, 나의 첫 번째 항이 이런 모양, 두 번째 항이 이런 모양, 세 번째 항이 이런 모양. 자, 그렇다면 여기 드러나는 n번째 모양은 AN. 자, 2, 4, 6 짝수 제곱들 가니까 여기 몇 n 제곱에다가 2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그쵸? 자, 그럼 부분합 계산은 시그마 K는 1부터 자, 그대로 n까지에 대해서 자, 요거 1반은 들어갈 거니까 제곱해서 K로 바꾸면 4K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대로 계산할 수 있는 수열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치?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분모의 2차식 두 개 곱으로 표현되니까 무슨 분수로 쪼개자는 얘기가 될까요? 그렇지, 분모분수 2K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얘가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되었어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이번엔 2가 남으니까 2분의 1 생기고요. 그러면 작은 것분의 1이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하면 2K 플러스 1분의 1 하면서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간다는 거. 2분의 1 어차피 함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빼놓고 계산하는 게 좋겠다, 그쵸? 자, 분배합시다. 자, 얘는 1 넣으면 1분의 1부터 플러스 2 넣으면 간격이 두 칸이라서 3분의 1 이렇게 나왔다, 그치? 분모 2씩 커질 거고 n 들어가면 2n 마이너스 1분의 1까지 이렇게 더해질 거야. 자, 빼기. 자, 여기 시그마 분배하면 K 1 들어가면 3분의 1, 그 다음 얘 2 들어가면 5분의 1, 마지막 n 들어가면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까지. 다행히 두 칸 건너뛰는 게 아니죠. 한 칸 건너뛰는 거다. 그쵸?
여기 상수항의 차가 2라고 해서 무조건 극한은 아닌 거야, 그치? 이 항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부터 쭉쭉 없어지면 2n-1까지 없어지고, 그래서 앞에서 하나 남으면 뒤에서도 하나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주고요. 앞에 있던 상수 2분의 1을 그대로 주면서 여기에 극한을 취하면 그게 곧 급수가 된다. 자, 뒤에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우리 수량 값이 2분의 1별로 확인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열 1반환 찾는 걸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익힘 2번을 봅시다. 자, 모든 자연수행에 대해서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 한다. 오,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눌 때 쓰이는 개념이었고, 수 얼마? F 얼마? F2?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손쉽게 이 제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생긴다, 이 내용이었다,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지 않을까? 어차피 1차식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 했으니 나는 여기에다가 x에 몇 n을 집어넣어서 2n을 넣어서 자, 나머지 구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띠링 무슨 분수 만들겠다는 느낌이 강할까? 분수 만들겠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는 거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죠. 핫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것 같아. 몇 배가 답이 돼야 될까? 12배. 그치, 이렇게. 그래서 구조만 보여주고 계산은 직접 이제 하는 걸로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익힘 3번입니다. 자연수행에 대해서. 자, 직선 나오는데 직선의 1차 함수식이 2n-1x 플러스 2n 플러스 1의 y는 1 이렇게 나와있고, 자, 이 직선이 x축이랑 y축으로 둘러싸인 자,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준다. 그래서 빨리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y는 하고 정리된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y는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어차피 무슨 축이야? x축이랑 y축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함수에 x랑 y 절편이 중요한 거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이 x 더하기 나한테 만약에 5y가 10이라는 직선을 주고 얘가 x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데 있어서 굳이 y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와 선생님 저 1차로 너무 잘 그려 하면 되는데 안 돼, 그치? 목적에 따라서 작도를 하셔야죠. xy축 둘러싸인 넓이면 절편이 중요하니까 x가 0일 때 y가 어디인지를 보면 되죠. 당연히 얼마? 2. 그래서 0,2 지날 거고, 그 다음에 y가 0일 때 x가 얼마인지 보면 되니까 5, 몇 지날 거고 5, 0 지날 거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당연히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y는 하고 정리하자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절편자는요, x에 0 집어넣으면 y는 후후 넘어갑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당연히 양수겠죠. 얘는 자연수니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y에 0 집어넣으면 자, x계수 넘어가면서 자, 2n-1도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일 일은 있을까? 절대 없어. 그치? 그래서 자, 얘가 양수 쪽에 2n-1분의 0 이렇게 잡힌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 둘을 연결하는 직선이 xy축 플러스 요면적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를 나타내는 이 an이 자,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각각의 절편의 크기 될 거니까 자, 2분의 1에 자, 이 두씩 곱한 값이
자,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1. 이것도 다시 무슨 분수? 부분수. 토할 거 너무 안 해요. 이거 몇 분의 몇 배? 2분의 1배.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잘 적어봅시다. 이렇게만 쉽게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자, 59쪽에 별표 70. 너무 중요해요. 자, 1차적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우리가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랑 급수의 수량과 발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거기 단원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급수는 이거죠. 극한은, 수열의 극한은 이거죠. 앞으로 이런 급수와 극한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잠깐 얘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도 어쨌든 수원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하나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식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인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미적분에서는 이 sn을 부분합이라고 했지만 수원에서는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an은 수원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원에서 여러분들이 수열과 수열의 합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호호, 아는 내용이에요. SN과 A는 대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AN을 표현할 때 수열의 합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이었죠. 단 N은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SN이 A1부터 어디까지 하고 AN까지 하고 SAN-1 A 넣어서 A의 N-1번째까지의 합인 거니까 빼면 N번째이 남는다는 거 자명한 사실이지. 수원에서 SN과 AN 관계를 봤어요. 무한수열 나와서 이제 급수와 수열의 극한을 보겠다는 게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 명제가 하나 정립이 됩니다. 자, 기본 명제는 이렇게 나와요. 급수가 수렴하면 자, 이 표현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 어떤 s라는 값으로 하나로 일정하게 수렴하면 이 말 어떤 말이지? 같은 말이다. 그쵸? 자, 이런 상태라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 수열의 극한은 0이다 라는 내용이 찹이라는 기본 명제로 정립이 됩니다. 왜 0이어야 될까? 아, 참. 그쵸?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순차적으로 갑니다. 보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극한값이 0이고 나 이거 AN을 있잖아. XN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는데 심지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이 2 이상인 건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야. 그치? 오호. 근데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잖아? 이 급수는 우리가 방금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쵸? 앞에서 쌤이랑 극한의 성질 2를 했죠? 자, 네가 S로 수렴하면 n 플러스 한 번째로 갈 때 SN도 S로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S의 n-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S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그치? 화면에 영상 보면 나와 있어. 극한의 기본 성질 2에서. 그래서
네가 S를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Sn-S로 수렴한다는 게 장형이 성립합니다. 그럼 내가 수렴에서 수렴하는 걸 빼는 거네? 수렴 빼는 거니까 극한이 이렇게 분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수렴값이 둘 다 얼마인 상태인 거지? S인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S-S는 뭘 수밖에 없다는 생각? 0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이건 증명이랑 내용을 모조리 다 아셔야 됩니다. 기본 명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잘 적어놓죠. 이게 급수화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렇죠. 적을 시간이 없으니까 찍자. 할 게 너무 많아. 즐거워요. 5시간 하고 싶다며. 아니, 우리 내년까지 진도 나가야 될 수도 있어. 예. 한 해 더. 오케이. 한 해 더. 네. 내년까지, 어차피 내년까지 진도 나가는구나. 내후년까지. 예. 한 번 더. 내후년까지 진도 나가면. 이 정도 할 필요가 없죠. 네. 확통이니까. 안 돼! 네. 자, 그럼 이제 또 봅시다.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급수에 대한 이해도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볼 건데, 자, 이 기본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도 뭐일 수밖에 없을까요?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명제의 대우만 되면, 자, 리미트 m 무한대로 갈 때 am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럼 저기 있는 이 급수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일까요?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야. 이 명제도 당연히 참이겠죠. 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일반항이 0으로 수렴을 안 한대. 아까 우리 봐봐. 2분의 1 등비율 합할 때 그나마 0에 가까운 값들이 더해지니까 수렴할 수 있었던 거야. 그치? 아주 작은 값이니까. 근데 네가 0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말은 첫 번째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수열을 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보자. 0.9 더하기 0.99 더하기 0.999 더하기 0.9999 더하기 0.99999 이렇게 더해진다고 합시다. 내가 더하는 숫자는 점점 얼마에 가까워지죠? 1에 가까워지죠. 그럼 나중에 가면 결국 계속 1을 더한다는 얘기지 않을까? 1을 계속 더하면 하나씩 계속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어. 이게 수렴할 리가 있겠니? 없단 말이야. 발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이제. 그래서 일반하게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절대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얘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립이.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려면 내 일반항은 아주 0에 가까운 것들이 차곡차곡 조금씩 더해져야만 수렴이 될 수 있다. 이런 감각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로 더해지고 있다면 급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 느낌이 좀 오나요 이제? 자, 그럼 이제 기본 명제가 참이라서 대우도 참이 됐으면 이 명제 당연히 뭘 따질 거냐면 역을 따질 거거든. 역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일방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급수가 이 수렴 S로 수렴한다는 표현 자체는 거짓이에요. 역의 명제. 거짓이면 반대를 알아야겠죠. 그치? 근데 너네 한번 봐봐. 아까 우리 분분수 계산한 거 있었거든? 이거는 수렴했습니다. 이게 일반항 AN인 거죠. 이거 일반항 AN의 극한 보면 얼마나 수렴하지?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할 때 급수가 뭐 하는 것도 있어? 수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까 쌤이 아까 계속 계산해서 그냥 계산하는 생략한 거예요. 알겠죠? 수렴한다고 알려준 거고. 그런데 아까 이런 것도 계산했었다. 그쵸? 이거는 부분항 계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발산 무한대로. 이 일반항의 극한을 보면 어디로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긴 하는데 0으로 수렴하는 일반항에 대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발산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어? 수렴하는 것도 있어. 쌤 이거 왜 발산해요? 궁금하면 계산해보면 되죠. 이거 왜 수렴해요? 궁금하면 계산해보면 되지.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표 관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인지는 하라는 얘기예요. 수렴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다? 발산하는 것도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급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확장이 돼.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아까 쌤 분명히 급수 조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급수 조사 방법이 이렇게 알려줬지 않나? 무슨 합 찾고? SM, 부분합 찾고 뭐 취한다? 극한 취한다. 그쵸? 근데 부분합은 우리가 수열의 합이었잖아. 수원에서 했던 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거든. 구할 수 있는 수열의 합보다 구하지 못하는 수열의 합이 훨씬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열의 합, 부분합을 계산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산 불가한 수열의 합들이 있거든.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적분에서 이 급수의 수량과 발산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제를 기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일반항 극한 계산했는데 0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뭐 한다고 바로 판정할 수 있죠? 발산한다고 판정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항에 대한 극한을 조사했는데 0으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걔가 무조건 수렴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조사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직접 조사하려면 부분합은 찾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급수의 조사 방법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자, 틀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지. 내가 만약에 미미테를 무한대로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상태에서 여기는 이 AN의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건데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리미트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자, 이 일반항의 극한이 만약에 0이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이 급수가 뭐 한다는 생각? 발산한다는 생각 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리미트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자, A의 극한을 조사했더니 얘가 0으로 수렴하네? 그렇다고 무조건 수렴한다고 하면 되는데 안 돼.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 직접 조사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자, 기초적인 계산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요거는 적어 놓으시고 이건 사진 찍어 놓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무조건이 외워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 찍었죠? 대우랑요? 찍어서 집에 가서 잘 적고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이 급수하면서 이쪽이 명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매우 힘들어져 삶이. 지금도 힘든데요. 그쵸? 모든 내용이 다 꼬여버릴 거니까 이렇게 잘 알아놓으시고 그럼 봐봐. 한번 얘기해 줄게. 자,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뚜루루루 갈 거예요. 자, 이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풀래요. 일단은 급수편을 만들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죠. 자, 분모도 일씩, 분자도 일씩 커져요. 여기 1만 하면.
분모는 n 플러스 1이고 분자는 뭐일 수밖에 없을까? n일 수밖에 없어.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이거 부분합 계산할 수 있는 수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이런 거 계산한 적이 없어. 부분분수가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일반항의 극한을 조사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극한값 얼마니까? 1이죠. 0? 이제 1로 사죠. 0을 수정하지 않네? 그럼 열심히 조사할 필요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 무슨 뜻일까? 얘는 결국 뒤로 가면 점점 얼마에 가까워지는 숫자니까? 1에 가까워지는 숫자니까 1을 계속 더한다는 느낌이라는 얘기인 거야. 100분의 99, 101분의 100 이렇게. 뭐 집에 가려고? 아니 차 먼저 보내고 내 차 타고 가면 되는데 1명밖에 안 되잖아. 그치?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발산한다고 충분히 빨리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럼 훈달씨 할 거 너무 많아. 네, 선생님 하고 계세요. 안돼 내 차에 시트 있어가지고 너네 다 못타. 한 명 차에 위에 트렁크에 매달려가야 돼. 트렁크에 센차 트렁크에 지금 이불 있거든. 이불 덮고 갈래? 트렁크 그 뒤에. 자 좀 좋은데.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까지 하고 얼른 마무리하고 가보자. 어머님 기다리신다. 눈물 나. 이거 일반항 계산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치? 극한부터 조사하는 거야. 이거 일반항 극한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수렴해요? 그렇죠.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0이 안 나서 수렴하니까 이것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지? 이렇게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자, 남은 문항들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플 교과서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자 거기 60쪽까지가 아니라 61쪽까지 부지런히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라이트 스템 과제 어디까지인지 알려줄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현민이 라슨 받아야 되지. 현민이 라슨 받고 가려면 집에